김만덕 할아버지는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은행 문을 열었다. 그의 허름한 남방, 셔츠와 빗바람 바지는 그가 방금 밭에서 일하다 온 농부처럼 보이게 했다. 귀퀴한 흙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듯도 했다. 햇살이 쏟아지는 은행 로비는 번쩍거렸지만 그는 익숙한 듯 태연하게 번호표를 뽑았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돼지 저금통이 들려 있었다. 때가 타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선명한 제법 오래된 저금통이었다. 그 모습은 흡사길가의 작은 돌멩이처럼 주변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져 보였다. 대기하는 사람들 중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만덕 할아버지를 그저 평범하고 초라한 노인으로 치부했다. 그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떤 깊이를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드디어 그의 번호가 호출되었다. 다음 고객님, 7번 창구로 와주세요. 김만덕 할아버지는 터벅터벅 7번 창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지혜라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새하얀 블라우스와 단정한 치마를 입고 있었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는 그녀의 도도한 인상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엿보였다. 그녀는 창구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상색에 실적 압박을 받아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 이지혜는 건성으로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고객에게 가 있는 듯했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돼지 저금통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꿀꿀거리는 돼지 저금통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여기에 돈 좀 넣으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구수했다. 이지혜는 저금통을 내려다보았다. 저금통 틈새로 보이는 동전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동전은 ATM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동전 교환기를 이용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바빠서 동전 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런 사소한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저금통이라서요. 이걸 깨야 하는데요. 이지혜는 인상을 찌푸렸다. 할아버지, 저희 은행은 저금통 깨는 서비스는 안 합니다. 집에서 깨서 동전으로 바꿔오시거나 지폐로 바꿔오셔야 해요. 지금 뒤에 기다리는 고객님들도 많으시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대기표를 톡톡 두드리며 재촉했다. 뒤에 서 있던 몇몇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 할아버지는 왜 저금통을 들고 와서 저래 은행이 장난감 가게인 줄 아나 보네. 그들의 시선에는 노인에 대한 짜증과 함께 경멸이 묻어 있었다. 이지혜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더욱 강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빨리 가주세요. 업무 방해입니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이지혜의 싸늘한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돼지 저금통을 다시 품에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는 천천히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로 이지혜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고객님, 8번 창구로 와주세요. 은행 문을 나선 김만덕 할아버지는 햇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다. 따뜻한 햇볕이 그의 낡은 옷 위로 쏟아졌다. 그는 품에 안은 돼지 저금통을 쓰다듬었다. 이 저금통은 그의 아내와 함께 꼬박꼬박 동전을 모아왔던 소중한 추억이었다. 아내는 항상 그에게 만덕씨,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게 진짜 돈의 가치죠. 그리고 겸손해야 해요. 아무리 부자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돌아가신 아내의 말이 아련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한숨을 쉬듯 그의 아들 준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외동아들. 준영은 언제나 아버지의 겸손함을 존경했고 아버지처럼 이웃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김만덕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익명으로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살아가며 작은 기부 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아들에게 약속했다. 재산을 돈만을 쫓는 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은행 건물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화려한 간판은 겉으로는 번영을 상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시선과 오만한 태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지혜의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떠올렸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과연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김만덕 할아버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은행이 아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작은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신뢰하는 유일한 변호사가 있었다. 변호사는 그의 모든 재산과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일 그 은행에 가서 500억을 인출해달라고 하시오. 변호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500억이라니. 그것은 김만덕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한 번에 인출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렇게 큰 돈을 인출하시려고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김만덕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냥 작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더군요. 그들에게 진짜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어린 소년의 그것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깊은 통찰과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변호사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선 김만덕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좌판에 앉아 파는 낡은 운동화를 구경하고 상인들과 허물없이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과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방금 은행에서 돌려받은 돼지 저금통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세상의 시선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일에 대한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려는 그의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은행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이지혜는 출근하자마자 어제 있었던 김만덕 할아버지와의 일 때문에 상사인 한성민 지점장에게 불려갔다. 이지혜 씨, 어제 고객, 응대가 그 모양이야. 아무리 동전 저금통을 들고 왔어도 고객인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한성민 지점장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겉으로는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실적과 승진에만 관심 있는 기회주의자였다. 어제 본사에 할아버지 일로 보고가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책임이 될까봐 이지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중이었다. 이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제가 너무 바빠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 할아버지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묻어 있었다. 밤새 잠을 설쳤다. 할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조이송하면 다야 본사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잖아. 이번 달 실적도 안 좋은데. 자네 때문에 우리 지점 평가까지 깎이겠어. 한성민은 이지혜를 몰아세웠다. 당장 가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이지혜는 지점장의 불호령에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짜증과 함께 깊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대한은행 로비에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변호사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VIP 창구로 향했다. 그를 맞이한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변호사님.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만덕 고객님 계좌에서 몇억 원을 인출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변호사의 말에 눈을 휘둥그레 떴다. 500억 원이라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에서 한 번에 500억 원을 인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재빨리 한성민 지점장에게 보고했다. 한성민 지점장은 변호사의 말을 전해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00억 김만덕 고객님이라니. 그런 거액의 자산가가 우리 지점에 있었다고.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어제 이지혜가 내쫓았던 그 허름한 노인이 500억 원을 가진 백만장자였다니. 한성민 지점장은 허둥지둥 VIP 창구로 달려갔다. 변호사님, 갑자기 거액을 인출하시는 이유라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저희 은행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그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고객님의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더 이상 이 은행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십시오. 현금으로 500억 원을 인출하다니. 한성민 지점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은행 시스템상 그렇게 큰 돈을 즉시 현금으로 내어줄 수는 없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사정사정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다. 그때 이지혜는 우연히 VIP 창구 앞을 지나가다가 변호사와 한성민 지점장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녀는 김만덕 고객님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설마 어제의 그 할아버지, 그리고 오해복유원이라는 말에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가 어제 아무렇게나 대했던 그 할아버지가 500억 원을 가진 백만장자였다니.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500억 원 인출 소식은 순식간에 은행 전체에 퍼졌다.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고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대한은행 고객 무시로 500억 원 인출 사태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대한은행의 주가는 폭락했고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한성민 지점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이지혜에게 전가하려 했다. 그는 이지혜를 불러세워 큰 소리로 말했다. 이지혜 씨, 자네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어제 고객 응대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이 모든 책임은 자네에게 있어. 이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막막함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이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 기자였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 그는 특종을 찾아 헤매는 열혈 기자였다. 그는 은행 안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사건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지혜가 한성민 지점장에게 질책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이지혜의 떨리는 어깨와 슬픔에 잠긴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이지혜의 눈에서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선 어떤 진실을 찾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읽었다. 최민주는 은행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500억 원 인출 소식이 사실인가요? 직원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어제 김만덕 할아버지와 이지혜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최민주는 직원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500억 원을 가진 백만장자라니.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지혜에게 다가갔다. 이지혜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 최민준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과 500억 원 인출 사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지혜는 최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한편 김만덕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은행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후 평소처럼 자신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집은 소박했고 가구들도 오래되어 낡아 보였다.
하지만 그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작은 텃밭이 보였다.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된장찌개. 그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대한은행의 500억 원 인출 사태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세상이 자신이 던진 돌멩이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미리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다. 작은 화분에 심어진 난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난초를 쓰다듬었다. 이 난초는 그의 아내가 가장 아끼던 꽃이었다. 아내는 늘 그에게 만덕씨, 이 난초처럼 우리 삶도 인내와 겸손함으로 갖고 나가야 해요. 그래야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죠. 라고 말했었다. 그는 난초를 보며 아내와 아들을 떠올렸다. 그의 모든 재산은 아내와 아들의 이름으로 된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었다. 그는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그 재단을 맡기고 싶었다. 어제 이지혜의 오만한 태도를 보며 그는 세상이 아직도 겉모습만을 중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과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 500억 원 인출 사태는 그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다. 대한은행의 500억 원 인출 사태는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모든 기사의 헤드라인에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이름이 올랐고 그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미스터리한 인물이 되었다. 언론은 그의 과거를 파헤치려 했지만 그의 신분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대한은행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한성민 지점장은 본사의 거센 압박에 시달렸다. 그의 불안감은 이지혜를 향한 분노로 이어졌다. 이지혜 씨, 김만덕 고객님은 찾았나?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자네 탓이야. 빨리 찾아내서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자네는 물론이고 나까지 이 자리에서 쫓겨날 거야. 한성민 지점장은 이지혜의 어깨를 쥐어박으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김만덕 할아버지를 찾아 돈을 돌려놓는 것에만 급급했다. 이지혜는 지점장의 질책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미 사표를 쓸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지점장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고 자신의 오만함이 왜 불러온 결과에 대해 속죄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돈이나 성공이 아닌 인간적인 도리에 대한 갈망이 피어났다. 한편 최민준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그는 이지혜를 만나 할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다. 이지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최민준의 진정성 있는 눈빛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어제 은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자신의 후회스러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죠. 그분은 분명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싶어요. 최민주는 이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이지혜의 진심을 느꼈다. 이지혜 씨, 제가 김만덕 할아버지의 과거를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함께 밝혀나가요. 최민주는 언론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김만덕 할아버지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 이름 없는 작은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한국 IT 산업의 혁신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기업가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의 이름은 김만덕이 아닌 김진우였다. 그는 수십 년 전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지분을 처분한 후 세상에서 사라졌던 인물이었다. 그의 은퇴는 당시에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최민주는 김진우가 설립한 회사의 옛 직원을 찾아갔다. 노년의 옛 직원은 김진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진우 회장님은 돈을 쫓는 분이 아니셨어.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지. 그런데 아드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 그리고 익명으로 엄청난 기부를 해오셨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소탈한 모습으로 다니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설마 그분이 돼지 저금통 할아버지일 줄이야. 최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만덕 할아버지가 김진우였다니. 그는 자신의 탐사보도 인생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은 처음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500억 원을 인출한 이유가 단순히 은행에 대한 불만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이지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사실 김진우 회장님이세요. 우리나라 IT 산업의 성우자셨죠. 최민주는 이지혜에게 말했다. 이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진우 회장님요. 그분이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건 아마 할아버지의 겸손함과 세상에 대한 시험 때문일 겁니다. 최민주는 설명했다. 그분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멸하셨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편 한성민 지점장은 김만덕 할아버지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지혜에게 할아버지의 행방을 묻고 그녀의 대답이 시원찮자 거칠게 다그쳤다. 이지혜 씨, 자네가 그 할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설마 자네 혼자 그 돈을 가로채려는 건 아니겠지. 빨리 그 할아버지를 찾아내. 아니면 자네는 끝이야. 한성민 지점장은 이지혜를 협박하며 자신의 계획에 그녀를 끌어들이려 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찾아 돈을 돌려놓는 것을 넘어 할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는 형태로 만들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이지혜에게 할아버지를 설득하여 은행으로 데려오고 할아버지의 자산 운용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그 대가로 그녀의 징계를 무마하고 승진까지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지혜는 한성민 지점장의 비열한 제안에 역겨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유혹을 받았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과 김만덕 할아버지를 통해 깨달은 진정한 가치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집 앞에서 서성거렸다.
작은 텃밭에는 여전히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낡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이지혜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는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가씨, 어쩐 일로 여기까지? 이지혜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할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부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후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부끄러움과 진정한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이지혜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제 은행에서 보았던 차가움이 아닌 순수한 영혼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이지혜의 어깨를 토닥였다. 됐다. 아가씨, 이미 다 이해하네. 이제 일어나게. 이지혜는 일어나서 할아버지에게 한성민 지점장의 비열한 제안을 모두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지혜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아가씨, 이제 자네는 내가 찾던 사람일세. 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양심의 목소리를 따른 사람. 내게는 그게 가장 중요했네. 이지혜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했다. 바로 그때 최민준 기자가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할아버지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오랜 시간 추적해왔던 터였다. 그는 할아버지와 이지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회장님, 그리고 이지혜 씨. 김만덕 할아버지는 최민준 기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 기자 양반, 꽤 끈질기군. 이제 모든 진실을 알 때가 된 것 같구먼. 할아버지는 최민준 기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왜 세상에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500억 원을 인출하여 대한은행을 시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약속했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단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지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깊은 뜻과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최민준 기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기업가의 마지막 시험이자 진정한 가치에 대한 메시지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한성민 지점장은 그들이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욕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그들은 한성민 지점장의 방해 속에서 김만덕 할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김만덕 할아버지의 숨겨진 정체와 500억 원 인출에 얽힌 진실이 드러나자 한성민 지점장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공포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지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한성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만덕 할아버지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다. 이지혜 씨, 최민준 기자와 김만덕 노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군. 한성민은 이지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차갑게 말했다. 자네가 내 제안을 거절한 건 이해한다. 하지만 자네가 그 노인 편에 서서 나를 배신한다면 자네는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는 이지혜를 협박하며 자신의 편에 서도록 강요했다. 이지혜는 한성민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깊은 뜻과 최민준 기자의 진실을 향한 열정을 보며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지점장님, 저는 더 이상 지점장님의 비열한 계획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를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한성민은 이지혜의 대답에 분노했다. 건방진 것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보자. 그는 이지혜에게 온갖 업무를 떠넘기고 그녀를 은행에서 고립시키려 했다. 이지혜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은행에 남아 김만덕 할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최민준 기자에게 넘겨주었다. 한편 최민준 기자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김만덕 할아버지, 즉 김진우 회장이 IT 업계의 전설이었다는 사실과 그의 엄청난 재산, 그리고 그가 은퇴 후 익명으로 해왔던 선행들을 기사로 작성했다. 또한 그가 500억 원을 인출하여 은행을 시험하고 이지혜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 했다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담았다. 하지만 대형 언론사들은 한성민 지점장의 압력과 대한은행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에 그의 기사를 보도하려 하지 않았다. 최민준 기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기사를 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편집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한은행의 광고가 끊기면 저희 회사도 힘들어집니다. 최민준은 좌절했다.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진실이 묻히는 현실에 분노했다. 그는 김만덕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괜찮네, 젊은이. 세상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은 찾아올 걸세. 김만덕 할아버지는 오히려 최민준을 위로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최민준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헤맸다고 말했다. 그에게 500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자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그의 마지막 여정이었다. 최민준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할아버지의 육성 인터뷰를 녹음했다. 할아버지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어떤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이 육성 파일을 어떻게든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한성민 지점장은 김만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비열한 수단을 사용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김만덕 할아버지를 괴팍한 노인으로, 이지혜를 돈 때문에 배신하는 직원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흘렸다. 그는 심지어 김만덕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500억 원 인출은 정상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목적은 김만덕 할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의 이야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이지혜는 자신과 할아버지가 언론의 표적이 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고 그녀는 은행 내부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이지혜 씨, 괜찮아. 너무 힘들어 보여. 동료 직원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이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최민준 기자는 한성민의 비열한 음모에 분노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와 김만덕 할아버지의 육성 인터뷰 파일을 들고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다. 생방송은 한성민 지점장의 통제 밖에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생방송 당일, 최민준 기자는 방송국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육성 파일이 담긴 USB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자 이지혜의 운명이 걸린 순간임을 직감했다. 방송 시작 1분 전.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성민 지점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한성민은 최민준 기자에게 다가와 USB를 빼앗으려 했다. 최민준 기자, 감히 나를 건드리려 해. 그 파일 당장 내놔. 아니면 오늘 여기서 끝장이야. 최민준은 USB를 품에 숨기고 한성민에게 저항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USB를 지키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대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성민의 하수인들이 최민준을 제압하고 USB를 빼앗으려 했다. 최민준은 몇 번이나 주먹을 맞고 쓰러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지혜가 들어섰다. 그녀는 최민준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그녀는 남자들을 밀쳐내고 최민준에게 다가갔다. 최민준 기자님, 괜찮아요. 그녀는 최민준의 손에서 USB를 낚아채듯 잡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한성민의 하수인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지혜는 필사적으로 USB를 지키려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여리고 소극적인 은행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용기와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방송 시작. 시간이 임박했다. 스튜디오에서는 진행자가 최민준 기자를 부르고 있었다. 한성민은 이지혜와 최민준을 향해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끝났어. 너희들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거야. 그 순간
이지혜는 결심했다. 그녀는 USB를 들고 스튜디오 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다. 한성민의 하수인들이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그녀는 스튜디오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생방송 스튜디오 안은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행자는 놀란 듯 이지혜를 바라보았다. 이지혜는 숨을 헐떡이며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육성 파일이 담긴 USB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저는 대한은행 이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최민준 기자님과 함께 김만덕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성민 지점장과 그의 하수인들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지혜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김만덕 할아버지의 육성 파일을 재생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담담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상은 이제 김만덕 할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한성민은 분노의 치를 떨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모든 악행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김만덕 할아버지의 육성 파일이 생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지자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과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실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돈만을 쫓는 현대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허름한 옷차림 속에 숨겨진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이지혜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한성민 지점장은 방송사 로비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악행은 순식간에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방송이 끝난 후 이지혜는 스튜디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최민준 기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지혜 씨, 정말 용감했어요.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밝힌 안도감과 뿌듯함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오만함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낡은 집 TV에서는 그의 육성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의 이지혜를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아가씨. 이제 자네가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됐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아들과 아내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야 지켜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김만덕 할아버지와 이지혜, 그리고 최민준 기자의 이야기로 들썩였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그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언론은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다. 대한은행은 주가가 폭락하고 고객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성민 지점장은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만덕 할아버지의 집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국민 할아버지, 겸손한 영웅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소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텃밭을 가꾸고 마당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세상의 관심에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지혜는 은행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만을 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가 남긴 500억 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억 원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건 아가씨에게 달렸네. 나는 이제 세상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으니 내 역할은 끝났다고 보네. 이제 자네가 이 돈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차례야. 이지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500억 원을 맡기다니.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돈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네. 자네는 이미 그 자격을 증명했어. 욕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갔으니까. 나는 자네를 믿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최민준 기자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노트북에 기록했다. 그는 할아버지와 이지혜의 대화를 기사로 쓰고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에게 침묵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젊은이, 이제부터는 그 돈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한 기사가 될 걸세. 최민주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특종을 넘어 세상의 변화를 기록하는 기자가 되고 싶었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이지혜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이 예전부터 아내와 아들의 이름으로 된 만덕장학 재단복에 기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반백억 원은 그 재단 운영을 위한 초기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지혜에게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재단은 오랜 시간 익명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이제는 이지혜의 손에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이지혜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기로 했다. 그녀는 은행을 그만두고 만덕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재단을 운영하며 할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소외된 이웃,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에 임했고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성민 지점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었다. 그는 횡령, 배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재판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한성민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의 모든 비리와 악행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지혜의 증언과 최민준 기자가 확보한 증거들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재판정에서 이지혜는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는 과거 한성민 지점장의 비열한 제안과 자신이 느꼈던 갈등, 그리고 김만덕 할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결국 한성민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오만함과 욕심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법정은 그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지혜는 한성민의 몰락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복수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겸손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낡은 집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그는 이지혜가 재단을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그는 이지혜가 자신의 뜻을 훌륭하게 이어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시험은 성공적이었다. 이지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가방이나 높은 직급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과 편안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진정한 상속인이자 그의 위대한 유산을 세상에 꽃 피우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이지혜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만덕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정장을 고집하지 않았다. 대신 활동하기 편한 단정한 옷차림으로 재단을 운영하며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은행원 시절의 피로감 대신 진정한 보람에서 오는 생기가 가득했다. 이지혜는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아는 법을 배웠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한성민 지점장의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비리를 보도했고 그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이지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그녀는 한성민이 어떻게 김만덕 할아버지를 얕보고 조롱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유혹하고 협박했는지를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한성민의 위선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피고인 한성민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노인의 진심을 짓밟고 심지어 직원을 협박하며 범죄에 가담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발언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한성민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발악했다. 그는 이지혜의 증언을 배신자의 거짓말이라고 매도하고 김만덕 할아버지를 노망난 노인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최민준 기자가 생방송에서 공개했던 김만덕 할아버지의 육성 파일과 이지혜가 넘겨준 한성민의 비리 관련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결국 재판부는 한성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5년과 벌금, 그리고 모든 재산 몰수. 그의 탐욕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그는 철창 안에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과거를 후회하게 될 것이었다. 법정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함성과 함께 패정되었다. 이지혜는 한성민의 몰락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복수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겸손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낡은 집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그는 이지혜가 재단을 운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지혜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뜻을 훌륭하게 이어받아 재단을 더욱 성장시켰다. 만덕장학재단은 이지혜의 진심과 노력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그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는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고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더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이지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과 편안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과 만족감,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가득했다.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진정한 상속인이자 그의 위대한 유산을 세상에 꽃피우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최민준 기자는 이지혜와 김만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꾸준히 보도했다. 그는 국민 할아버지 김만덕, 그리고 그의 유산을 이은 이지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에게 돈의 진정한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민준은 이제 단순한 특종을 쫓는 기자가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론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날 오후, 이지혜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꿈을 향한 작은 음악회에 참석했다. 이 음악회는 재단의 후원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자리였다. 무대 위에서 한 어린 소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소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그녀의 연주는 이지혜의 마음을 울렸다. 이지혜는 소녀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다른 이들의 꿈을 위한 길에 쓰이고 있음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이지혜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지혜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음악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는 이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제 삶은 너무나 행복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지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이지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아니네. 아가씨, 자네가 스스로 길을 찾은 것이지. 나는 그저 작은 안내자였을 뿐이야. 자네는 이미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었어. 내가 찾던 바로 그런 사람 말이야. 그들의 대화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지혜에게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이지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돈은 더 이상 그들에게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나눔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대한은행은 큰 교훈을 얻었다. 그들은 과거의 오만함과 고객을 무시했던 태도를 반성하고 고객 중심 경영을 선언했다. 이지혜의 이야기는
은행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직원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대한은행은 김만덕 할아버지의 뜻을 기리며 재단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한 노인의 조용한 시험이 거대한 기업 문화까지 변화시킨 것이었다. 김만덕 할아버지의 조용한 시험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뜻을 이어받은 이지혜의 헌신적인 노력과 최민준 기자의 진정성 있는 보도는 돈의 가치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나눔의 미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만덕장학재단은 이지혜의 손에서 나날이 성장했고, 사회의 어두운 곳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다. 이지혜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녀는 전국의 소외된 이웃, 특히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단순히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재단에 대한 후원과 자원봉사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한때 물질적인 성공만을 줬던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나눔에 있음을 깨달았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이지혜의 활동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집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갔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 했던 약속, 즉 돈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는 약속이 완벽하게 지켜진 것이었다. 최민준 기자는 이지혜와 만덕장학재단의 선행을 꾸준히 보도했다. 그는 더 이상 자극적인 특종만을 쫓지 않았다. 그의 카메라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들을 담아냈고, 그의 기사는 따뜻한 감동과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진정한 언론인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증명했다. 그의 기사와 다큐멘터리 덕분에 만덕장학재단은 더욱 유명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가치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성민 지점장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과거를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과 사람들의 비난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김만덕 할아버지의 진심을 얼마나 비열하게 짓밟았는지 깨달았다. 그의 몰락은 돈만을 좇는 이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어느덧 만덕장학재단은 설립 5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전국의 수십 개의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더 많은 학생들을 돕게 되었다. 5주년 기념식은 성대하게 열렸다. 이지혜는 무대에 올라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눈물을 글썽겼다. 이 모든 것은 김만덕 할아버지의 숭고한 뜻과 그 뜻을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도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때 깜짝 손님이 무대에 올랐다. 바로 김만덕 할아버지였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이지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지혜 이사장, 정말 자랑스럽네. 자네는 내 기대를 뛰어넘었어. 고맙네. 이지혜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정신적 유산의 계승이자 돈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의 승리를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김만덕 할아버지는 이지혜 그리고 최민준 기자와 함께 조용히 한강을 찾았다. 노을이 붉게 물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은 늘 돈 때문에 시끄럽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네. 따뜻한 마음, 나누는 마음. 그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이지혜는 할아버지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충만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의 삶의 철학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최민준 기자는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카메라 렌즈에는 한 노인의 지혜와 한 젊은이의 헌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이 사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만덕 할아버지는 이듬해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 즉 나눔의 정신나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이지혜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만덕 장학재단을 더욱 확장시켰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김만덕 인성교육센터과를 설립하여 아이들에게 돈의 진정한 가치와 겸손, 그리고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녀는 재단의 수혜자들과 함께 직접 자원봉사를 하며 할아버지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수년 후 이지혜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새로 지어진 만덕꿈의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재단의 후원으로 건립되었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지혜는 밝게 웃으며 도서관의 붉은 리본을 잘랐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중년이 된 최민준 기자가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활동을 기록하며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이지혜를 반겼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책장 사이를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김만덕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부유함콘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 진정한 가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김만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은행에서 돼지 저금통 때문에 쫓겨났던 허름한 노인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백만장자였고, 그의 마지막 시험을 통해 돈의 진정한 가치와 인간의 순수함을 깨달은 젊은 여성이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나눔과 겸손의 정신이었고, 그것은 이지혜를 통해 세상에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이야기꾼으로서 저는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만덕 할아버지와 이지혜의 여정을 통해 돈의 진정한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